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1차 부등식입니다. 여러분, 체질량 지수가 뭔지 아십니까? 체질량 지수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우리 몸속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 지표입니다. 이 값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과 같은데요. 여기서 몸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며 키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두 학생의 키와 몸무게가 각각 170cm, 65kg, 175cm, 95kg이라면 두 학생의 체질량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겠습니다. 체질량 지수의 값에 따라서 우리 몸의 비만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앞에 두 학생의 비만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두 학생의 비만 정도를 판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체질량 지수는 얼마입니까? 혹시 저체중이거나 고도비만은 아니겠죠? 여기서 부등호의 정의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부등호란 두 개의 수 또는 식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기호로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등호는 말 그대로 등호가 아닌 기호입니다. 하지만 수학적 관례상 같지 않다의 경우 부등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수식의 계산에 있어서 같지 않다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부등호와 관련된 용어를 배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초과, 이상, 미만, 이하라는 용어인데요. 아직 그 정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초과, 기준이 되는 어떤 수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 수보다 큰 수. 이상, 기준이 되는 어떤 수를 포함하면서 그 수보다 큰 수. 미만, 기준이 되는 어떤 수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 수보다 작은 수. 이하, 기준이 되는 어떤 수를 포함하면서 그 수보다 작은 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다음은 초과, 이상, 미만, 이하의 개념을 부등호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네 가지 종류의 부등호의 뜻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므로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학생들이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의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A가 B보다 커도 되며 같아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A가 B보다 작아도 되며 같아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모두 참인 부등식이라는 말이죠. 더불어 크거나 같다는 말은 작지 않다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크지 않다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글로 쓰여진 문장을 부등식으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문장의 서술어를 부등호로 바꾼 것에 불과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실생활에서 부등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체질량 지수도 그 예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롯데월드나 서울랜드와 같은 놀이동산에 가면은 놀이기구 앞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부등식과 관련된 실생활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부등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의 인원수와 무게에 대한 제한사항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가까운 곳에서부터 부등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 중 하나니까요. 아셨죠? 다들 예상했겠지만은 부등식이라는 것은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표현한 식을 말합니다. 등식과 마찬가지로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말하며 양쪽을 모두 가리킬 때는 양변이라고 칭합니다.
다음 내용을 부등식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부등식에 대해 확실히 감을 잡으셨죠? 이번엔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부등식으로 표현하고 그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 x 또는 y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계산의 편의상 x, y는 자연수로 한정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보기의 내용을 부등식으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x는 1, 2, 3, 4 등과 y는 1, 2, 3, 4 등을 대입하여 두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 y의 값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x는 1, 2, 3, y는 1, 2입니다. 이렇게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말을 합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말합니다. 이참에 부등식의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등식 1. 부등호 두 개의 수 또는 식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기호 2. 부등식 부등호를 사용하여 어떤 두 수의 또는 두 식의 같지 않음을 표현한 식 3. 부등식의 해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에서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 4. 부등식을 푼다.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부등식의 용어를 살펴보니 어떠세요? 방정식의 개념과 거의 똑같죠? 잠깐, 방정식의 경우에는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면 그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과연 부등식의 경우에도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하면 그 해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등식의 성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2.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제 부등식 A는 B보다 작다에 등식의 성질을 적용할 본문으로서 부등식의 성질을 하나씩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볼까요?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즉 등식과 마찬가지로 부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엔 부등식 양변에 같은 수, 즉 양수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부등식의 예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부등식이 성립하나요? 보아하니 부등식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경우에는 부등식이 성립하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경우에는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부등식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경우 부등식은 거짓이 된다는 말입니다. 잠깐,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등식이 참이 됩니다. 즉, 부등식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이번엔 부등식 양변에 0을 한번 곱해볼까요? 역시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네요. 하지만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의 경우 양변에 0을 곱해도 부등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부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 그리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경우에는 부등식이 성립하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주어야 부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등식 양변에 0을 곱할 때에는 등호가 있는 부등호의 경우에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이해되시죠?
부등식의 성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부등식 양변에 0을 곱하는 경우는 부등식의 성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x가 y보다 작을 때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부등식의 성질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풀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x가 y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 부등식이 참일 때 상수 a, b, c, 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a, b, c, d는 모두 0이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변수 xy의 개수가 문자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부등식의 성질을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모르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부등식 x는 y보다 크거나 같다의 양변에 a를 곱한 결과가 1번 ax가 ay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위해서는 a의 값이 어떤 숫자가 되어야 할까요? 잠깐 부등호의 방향 확인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두 부등식의 부등호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등식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라는 부등식의 성질로부터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에 각각 부등식의 성질을 적용해보면 상수 B, C, D의 부호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내 상수의 부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근데 왜 이렇게 퀴즈가 많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뇌를 활성화함으로써 좀 더 수학 개념을 쉽게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A가 B보다 작을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부등호는 무엇일까요? 보아하니까 부등식의 변형 과정에서 양변에 곱하거나 나눈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잘 확인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듯 하네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정답을 유도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식에서 한 변에 있는 항을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이항이라고 말합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이항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항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부등식을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주어진 예시와 같이 부등식의 한 변, 일반적으로 우변이 0이고 나머지 한 변, 즉 일반적으로 좌변이 1차식인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미지수가 x일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시와 함께 수학 개념을 살펴보니까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하죠? 앞으로 수학 개념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예시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수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다음 중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어진 부등식이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5번입니다. 잘 보세요. 5번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좌변이 1차 다항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1번의 경우 미지수가 XY 두 개이므로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기보다는 XY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 좌변의 곱셈식을 전개하면 X에 대한 2차식이 도출되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됩니다. 3번의 경우 좌변에 있는 분수식 때문에, 그리고 4번의 경우는 식을 정리하면 변수 X가 없어지기 때문에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 날 때 각자 연습장을 꺼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X에 대한 1차 부등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보는 바와 같이 기호만 다를 뿐 방정식의 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이항 및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좌변을 X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 함께 다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부등식을 X는 괄호보다 크다 꼴 또는 X는 괄호보다 작다 꼴로 변형하면 게임이 끝인 거 다들 아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항의 원리와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부등식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수식의 진행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하면 이렇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부등식의 성질이 갖는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모든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는 기본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우리가 풀 수 없는 1차 부등식 문제는 없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문자 상수가 포함된 부등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자 상수가 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숫자를 문자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문자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숫자처럼 완전한 계산이 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항의 원리와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주어진 1차 부등식을 X는 괄호보다 크다 꼴 또는 X는 괄호보다 작다 꼴로 표현하면 게임이 끝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거듭하여 말하지만 부등식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럼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식의 진행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등식의 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눈에 확 띄려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림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수직선을 이용하면 부등식의 해를 좀 더 쉽고 편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자들은 여러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이 부등식의 해를 표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그라미 안에 색이 칠해져 있다면 부등식의 해는 숫자 A를 포함하는 부등식을 의미한다는 거 다들 인지하셨죠?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하면 부등식의 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뒤에서 다룰 연립 부등식의 계산에 있어서도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부등식을 하나의 수직선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부등호가 두 개 있는 부등식 또한 수직선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부등식의 푸는 방법 및 해를 표현하는 방식도 배웠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부등식을 AX는 B보다 크다 꼴 또는 AX는 B보다 작다 꼴로 변형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항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도출된 부등식을 X는 괄호보다 크다 꼴 또는 X는 괄호보다 작다 꼴로 변형합니다. 여러분, 부등식 양변에 동일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 X의 개수가 음수일 경우, 즉 부등식 양변에 동일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부등식을 계산할 때 함부로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등식의 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를 수직선에 표시합니다. 어렵지 않죠?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연습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계산이 서툴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몇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에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본인이 푼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인 1차 부등식을 풀어보고 그 해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지수의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일 경우 부등식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나 또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분수와 소수를 정수로 만들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본인이 푼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색다른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별건 아니고요. 단순 계산이 아닌 조금 생각하는 문제를 풀어보자는 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주어진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 2x-1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부등식의 모든 변에 숫자 2를 곱한 후 다시 모든 변에서 1을 빼주면 되겠네요. 어떠세요? 식 2x-1의 범위가 도출되었죠? 마찬가지로 2번의 경우 주어진 부등식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식 -x 플러스 2를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등호 방향에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1차 부등식 문제가 좀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단순 계산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 1차 부등식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풀이 순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항상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차 부등식의 일반적인 풀이 순서. 첫째,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둘째, 분수와 소수가 있을 경우 분모의 최소 공배수 또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분수와 소수를 정수로 고칩니다. 셋째, 부등식의 성질 및 이항의 원리를 활용하여 주어진 부등식을 x는 괄호보다 크다 꼴, x는 괄호보다 작다 꼴로 표현합니다.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에 주의합니다. 이처럼 1차 부등식 문제를 풀기 위한 매뉴얼과 그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즉,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1차 부등식 문제는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민이, 은설이, 규민이가 1차 부등식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각 학생들이 도출한 답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답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답을 찾으셨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괄호식을 전개할 때 부호를 정확히 계산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등식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을 맞게 썼는지, 마지막으로 소수를 정수로 바꿀 때 모든 항에 10의 거듭제곱을 제대로 곱했는지도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중 하나니까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화면을 보면서 틀린 부분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등식의 성질과 이항의 원리를 잘만 활용하면 우리는 모든 1차 부등식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즉, 1차 부등식 문제는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 남았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A와 B의 값은 각각 얼마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두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다는 말은 두 부등식을 x는 상수보다 크다 꼴 또는 x는 상수보다 작다 꼴로 변형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과 그리고 우변의 상수의 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번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두 부등식을 x는 상수보다 크다 꼴 또는 x는 상수보다 작다 꼴로 변형해 본 후 부등호의 방향과 우변의 상수항을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두 부등식의 해를 비교해 보니 a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도출된 방정식을 풀면 쉽게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할만하죠? 마찬가지로 2번 또한 두 부등식을 x는 상수보다 크다 꼴 또는 x는 상수보다 작다 꼴로 변형해 본 후 부등호의 방향과 우변의 상수항을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도출된 두 부등식 4-bx는 6보다 작다와 x는 -3보다 크다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x의 개수 4-b가 음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등식 4-bx는 6보다 작다가 x는 상수보다 크다 꼴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등식 4-bx는 6보다 작다의 양변을 음수 4-b로 나누면 부등식 x는 4-b분의 6이 도출됩니다. 즉, 두 부등식 x는 4-b분의 6보다 크다와 x는 -3분의 크다를 비교하면 b에 대한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방정식을 풀어 b의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풀이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